계속해서 이 웹페이지의 헤더 부분을 CSS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SS 헤더 부분을 보면 그 소셜 영역과 그 다음에 로고 영역, 그 다음에 이 메뉴 영역이 있습니다. 이 소셜 영역에 보면 배경색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셜 아이콘과 전화번호가 좌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CSS도 마찬가지로 주석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어지는 때 우리가 주석을 보고 위치를 찾아서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을 CSS 코딩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HTML 코딩에서 한번 보면 그 CSS가 그 헤더 안에 보면 그 메뉴와 로고와 이 소셜 아이콘이 있는데 이 헤더는 동일하게 항상 따라갑니다. 동일하게 웹페이지 내에서 유료할 경우에는 클래스보다는 우리가 아이디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디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단 아이디는 CSS에서 샵으로 시작하고 특별한 거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그 포지션 값만 일단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헤더 안에 이 소셜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이 있는데 보면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이 그레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배치를 위해서 우리가 플롯 속성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전체를 플롯 속성을 사용을 할 때는 항상 그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 이 div id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그 유사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리어 시킵니다.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소셜 바 컨테이너라는 것이 있고요. 왼쪽에는 소셜 로우가 있겠죠. 소셜 로우가 있고 소셜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컨택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코딩이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고치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배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소셜 바 컨테이너 이거를 한번 보면 헤더 아이디 안에 여기 있는데 이거 보면 우리 그림에서 보면 이 회색 계열의 배경색이 들어가 있고 이 높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일단 여기선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이 들어갔죠. 배경색 컬러, 우리 HTML이나 CSS 컬러 값을 줄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었죠. 컬러명을 직접 주는 방법, 그 다음에 16진수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RGB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RGB나 16진수에서 이 값이 동일하게 줄 경우에, 그러니까 빨간색과 그린과 블루 값을 동일하게 주면 그 그레이 계열의 값이 된다고 CSS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바텀 부분에 살짝 조금 진하게 값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위에가 219였으니까 이게 글자가 클수록 흰색에 가깝죠. 그거보다 약간 좀 어둡게 이렇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반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 배경색과 높이가 지정이 됐는데 여전히 이 소셜 아이콘하고 이 전화가 이쪽으로 배치는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저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플롯을 이용을 하는데 플롯을 사용하기 위해서 플롯은 항상 클리어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그 클래스를 하나, 이 소셜 로우라는 클래스를 하나 더 임의로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시키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로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지금 PC 베이스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금 이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폭을 100픽셀로 우리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이 모니터에 이 브라우저의 가운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 마진 속성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진 속성에 오토를 하면 이 100%의 가운데 지금 이 컨텐츠는 1000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양쪽에 동일한 비율의 여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 뭔지 모르지만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 소셜 로우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아이콘과 그 전화번호의 플롯을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된 그 목적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유사 요소라 그러는데 유사 엘리먼트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애프터 여기 보면 콜론 있죠. 콜론하고 애프터 하고 이렇게 하고 애프터 부분에다가 클리어 보스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엘리먼트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플롯이 클리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 안에 지금 왼쪽에는 요걸 배치해 줘야 되고 소셜 아이콘을 오른쪽에는 전화번호를 배치를 시켜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소셜 아이콘이죠. 요 부분은 계속 지금 따라가니까 요 안에 지금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셜 아이콘 요 부분은 뭐를 집어넣느냐 플롯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왼쪽에 배치를 하겠다. 왼쪽으로 흐르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그 안쪽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하는데 저희가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H 컨택 해서 이 부분을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H 컨택 해서 여기서 플롯을 라이트로 해주면 될 겁니다. 플롯을 라이트 이렇게 해주고요. 예. 마찬가지로 패딩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3픽셀에 값이 두 개 줄 경우에는 상하 위아래는 3픽셀이고 안쪽 여백이 좌우는 10픽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니까 왼쪽에는 이 소셜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 전화번호가 들어갔는데 뭔가 어색을 해요.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안 잡혔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이것을 감싼 소셜 로는 위드 100픽셀 예. 어디 캐시되어서 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를 하고 네, 그래도 꼼짝을 안 하네요.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작업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진행을 해보면 어디가 문제 있는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소셜로 레프트 예, 패딩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볼까요? H 컨택 소셜 아이콘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지금 1000픽셀로 되어 있는데 가로가 1000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예 지금 어딘가 이 지금 DIV가 잘못 연결이 됐어요. 잘못 연결 여기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달라붙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소셜로 몇 가지 왔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가 중복이 됐을까요? 아, 이게 저장이 안 된 건가 보네요. 저장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정상적으로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밑에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영역에 그 컨텐츠가 차지하는 부분은 폭이 1000 픽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우저가 볼 수 있는 화면에서는 가운데 정렬되는 이런 거를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예, 그런 형태로 만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CSS로 가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폰트 어웨썸을 이미 라이브러리를 아이콘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이 페이스북 아이콘이라든가 그 다음에 트위터 아이콘, 구글 플러스 아이콘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소셜 아이콘 하고 또 SNS 아이콘이라는 클래스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더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소셜 아이콘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NS 아이콘이라는 것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폰트를 1.2 rem 요 부분은 뭐냐면 그 우리가 바디 부분 전체 폰트를 100%로 주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1.2배로 이거를 좀 키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재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키우려고 합니다. 키우려고 하고요. 일단 볼까요? 예, 그러면 조금 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지금 이 최종적으로 보면 이 페이스북 아이콘의 전용 색이 있죠. 전용 색들이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위터는 이 색이고 구글 플러스는 붉은색 계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의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지금 각각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아이콘 폰트 어웨썸에서 추가하면서 이 아이콘이 추가됐죠. 요걸 직접적으로 우리가 CSS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아이콘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값이 반영이 될 겁니다. 컬러를 주거나 사이즈를 반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페이스북의 전용 컬러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사각형을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컬러를 페이스북 컬러는 그 전용 컬러가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찾았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대강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컬러는 86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마우스 이렇게 가리켜서 전용 가장 최적의 컬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말 정확하게 하려 그러면 페이스북에 가보면 자기들 브랜드 색이 어떤 색인지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반영을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 플러스 컬러는 붉은색 계열이겠죠. 네, 이렇게 하면 소셜 아이콘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보면 컬러 값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뀌죠. 네, 전용 컬러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조금 더 다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 컨택 이 부분에 지금 보면 패딩 값만 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 조금 줄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지금 푸른 계열로 되어 있는데 검은 계열로 이렇게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왜 바뀌지 않냐면 이게 링크 걸려 있는데 링크색을 바꾸지 않고 여기에 있는 클래스만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다시 컬러를 한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클래스의 그 링크에 대한 컬러 값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예, 검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검은 계열로. 자, 이 상단 부분은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소셜 부분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고 부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는 그 HTML을 보면 요까지 지금 작업이 끝나고 헤더 밑에 이 로고라는 클래스를 제가 추가를 해 놓고 이 해당 그 링크 부분 이미지 부분에도 이미지라는 것을 클래스 추가를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CSS 주석을 달아주면 그 위치에 어느 위치에 그 CSS 정의가 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나중에 쉬워집니다. 밑에 로고에 대해서 로고도 마찬가지로 전체는 1000픽셀인데 그 로고를 감싸는 영역이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로 됐으니까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이 가운데로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 전체의 브라우저의 이 1000픽셀 가운데로 이 회사 이거 이미지를 여러분이 쓰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있을 경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반영을 해주면 되고요. 없을 경우에 이 자리를 우리가 임의로 한번 만들어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형태로 텍스트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하에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높이도 영역을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고 백그라운드까지 일단 줘볼까요? 백그라운드를 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새가 나올까요? 네, 이런 형태로 나오네요. 아직은 그 이게 좀 덜 살린 영역이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글자는 배경색이 있기 때문에 배경색의 그 기준으로 해서 잘 보이는 색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경우를 가정해서 그림이 없다라는 로고 파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글자를 쓸 경우 수도 있죠. 상호를 쓸 수도 있죠. 폰트 웨이트는 글자의 그 진하기를 정해줍니다. 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이런 형태로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회사명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뉴 부분은 한 예만 여기서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만든 다음에 이 원리만 알면 온라인상에 그 굉장히 템플릿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 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소스를 잘 보면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여기서는 하나의 형태만 저걸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그 메뉴는 UL을 이용을 해서 그 순서가 없는 목록 UL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코딩을 해 놨는데 HTML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요런 형태로 아니면 이와 비슷한 형태로 바꾸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금 메뉴 부분이죠. 메뉴 부분의 클래스가 지금 내부가 있어요. NAV가 있고 다 UL이죠. UL이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A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배경색이 들어갔죠. 배경색이 들어갔어요. 배경색이 들어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뉴는 다른 컨텐츠에 잠겨지면 안 됩니다. 항상 메뉴가 잘 보여야 되겠죠. 윗부분에 떠서 레이어 겹칠 때. 그래서 이 Z 인덱스가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메뉴가 지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더 해주면 UL에 대해서 일단은 그 그 메뉴 폭은 똑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위아래 동일하게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목록 같은 경우에 그 목록을 없애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항목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메뉴이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진하기는. 그 다음에 글자 색은 배경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이기 때문에 일정 영역에 대해서 블록감, 인라인이 아닌 블록감을 줘야 될 겁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게 여기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랙 하면 이 UL 같은 경우는 블록 레벨인데 블록 레벨을 인라인 형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밑으로 쭉 하나의 100% 차지하던 부분이 옆으로 붙게 됩니다. 인라인은 옆으로 붙죠. 자기 공간만큼. 그래서 지금 메인 메뉴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개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25%, 2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사이 여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19% 정도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뭐 거의 비슷하게 어떤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이 서브 메뉴가 있어서 지금 현재 메인 메뉴에 부메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색을 보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좀 이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이 링크가 걸려서 그렇죠. 여기는 지금 칼라 값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링크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li에 대해서 a 링크에 대해서 대해서는 일단은 뭐 칼라 값만 바꿔줘도 될 것 같습니다. 칼라 값만 바꿔주고 그리고 또 한번 보면 칼라가 지금 글자가 이제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부메뉴가 있어서 아직 처리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의 그 항목 아래 다시 UL을 또 집어넣었죠. 그래서 그 UL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 보이게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우리가 그 단일 메뉴만 있을 때는 이렇게 처리만 해줘도 되겠죠. 좀 됩니다. 근데 그 메뉴 안에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마우스를 올렸을 때 아니면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게 나와야 되겠죠. 선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LRI 하고 UL LI 부분에 그 사용자가 그 마우스를 올렸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럴 경우에는 커서 모양은 포인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고요. 살짝 이거보다 좀 진하게 바꿔주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li edge over에 대해서 했을 때 UL, 그때 서브 메뉴의 UL에 대해서는 이제 나와야 되겠죠. 위에서는 논이었지만 이제 블록으로 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되고요. 상단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폭만큼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그 가로폭을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그 위치는 위에서는 계속 릴레이트였지만 여기서는 요 부모 엘리먼트를 기준으로,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절대값 요게 떨어져야 되겠죠. 여기 부메뉴가 일로 붙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자, 지금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 부분을 이제 마저 고칠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는. 지금 마우스를 올렸더니 이 해당 항목에 배경색도 바뀌면서 선택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상에 공개된 그 메뉴와 관련된 소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 어떤 원리,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서브의 그 각 항목, 여기 좀 보면 부메뉴의 이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 디자인, 요 영역이 지금 문제죠. 요 부분만 일단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면 메뉴 부분도 끝납니다.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도 주고, 똑같이 가는 게 낫겠죠. 똑같이 가는 게 나을 겁니다. 오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 폭이 문제예요. 폭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폭을 위에서 준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예,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렇게 예,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헤더 부분, 여기서 지금 보면 인덱스의 요 헤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기존에 그냥 한 줄로 쭉 내려오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시간에는 한번 CSS를 통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